이렇게 반발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히 안규백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데에는 안 장관 개인의 어떤 지금 이 병역 문제가 또 이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안규백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이 당했었는데, 안규백 장관은 이제 1985년인가요? 방위 출신입니다. 네. 자기 고향인 고창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방위 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22개월을 근무를 한 거예요. 네. 그때 아마 뭐 청문회 때 그때 이제 하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복무가 길었냐? 라는 부분에서 병적 기록부를 그때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제출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도 이번에도 논란이 되면서 이제 김영수 소령이 네. 예비역 소령이 이제 본인이 탄력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나를 고발해라. 네. 내가 고발하면 저 소송 가면 그거 강제로 법원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네. 나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강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네. 보통 저 정도 주장을 하면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나 뭐 그걸로 이제 소송을 하는데 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네. 정말 안규백 장관은 도대체 이게 진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제 참고로 방위 출신인데, 네, 네. 저는 80년대 후반에서 이제 18개월 방위를 했는데, 네. 그때 작년에 청문회 할 때 저는 외통위 소속이어서 청문회 참석을 네, 네.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옆에서만 지켜봤었고, 근데 그때도 보면 이해가 안 됐던 게, 본인은 이제 억울하다는 거죠. 병무행정의 피해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개해라. 네. 근데 이게 공개될 경우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질 사안이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네.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국방부 관계자들이나 일부 뭐 나오는 얘기는 뭐 병적 기록부를 봤더니 네. 정말 별 내용이 없더라. 뭐 안 장관이 해명한 대로 뭐 당시에 어머니께서 예비군 대원들한테 점심 대접한 게 문제가 돼서 이제 본인이 뭐 억울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걸로 돼 있더라는 얘기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병적 기록부에 그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그렇겠죠.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들어본 적이 없고요. 두 번째로, 정말 그 어머니가 점심 낸 게 그 사유라면 네. 그게 공개될 경우 정말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예? 야, 정말 안 장관이 정말 파렴치한 예? 정말 한심한, 정말 국방장하고 자격이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공개 맡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빨리 공개하시라고 촉구하는 제가 이제 입장도 내고 그랬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국방장관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이 영이 서야 되는. 그렇죠. 네, 영이 서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비역 소령 김영수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아마 군복무할 때 탈영을 해서 30일 동안 이제 구금이 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8개월 정도를 더 추가로 복무했다. 그래서 22개월이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안규백 장관은 본인 모친이 그 지역에서 좀 유지였기 때문에 그 예비군의 어떤 식사를 좀 무료로 해줄 수 없냐 해서 그거를 이제 제공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본인이 그 당시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 기간이 실제로 이제 복무 기간에서 이제 산입이 안 돼서 나중에 학교 다니는데 야, 너 추가로 복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가로 복무를 해서, 사실은 그때 본인은 중간에 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그 추가로 복무를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그게 전체 기간이 복무 기간이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요. 아니 뭐 밥 줬다고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조사받을 일인가? 또 예를 들어서 소집 만약에 추가 기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이거는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일인데 그거를 그냥 군 단위에서 뭐 다시 와서 며칠간 더 근무해라? 이게 무슨 뭐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려면 전역 일단 조치한 다음에 소집 해제죠, 방위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재입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면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김영수 예비역 해군소령,
그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공익 제보자로 네네. 이제 방산 군납 비리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폭로함으로 유명하시고요. 이분이 좀 이제 진보 성향의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계열에서 활동하신 적도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는 좌우 진영 가리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굉장히 강직하신 분이고 실제로 안 장관 고향까지 내려가서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언론 기자로 얘기하면 심층 취재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 고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안 장관이 진짜 억울하시다면 벌써 어떤 추가적인 액션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점점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에서 이제 네. 인사검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병적 이거는 기본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또 다른 부처와는 달리 국방부 장관의 병적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게 과연 통과를 했겠느냐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지금 공개 안 한 걸 보면 뭔가 하여튼 문제는 있는 모양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해명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나? 네. 저는 그래서 언뜻 또 정무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안규백 장관이 이 3사 통합은 어차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일단 해놔놓고 네. 본인은 일단 사퇴하고 네. 뭐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넘어가려고 하느냐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의문도 드는데 네. 아니 그렇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는 참 그 당당한 모습에 그래도 국방에 대한 안정감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한편에서 탈영까지 의혹이 있는 국방부 장관이 과연 국민들 앞에서 여러분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게 과연 이게 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그 당연히 이제 민정에서 네. 병적기를 포함해서 이제 스크린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도 뭉갰을 경우도 문제고요. 네네.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예,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거는 국정농단, 네. 성격이다, 깜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안 장관 이 케이스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평상시에 그냥 국방장관이 아니고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장관, 그렇죠. 그것도 몇십 년 만에 첫 이른바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여러 개혁과제를, 소위 개혁과제를 전작권 전환 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관학교 통합 외에도 전작권 문제, 방첩사 폐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숙제를 그 이른바 개혁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떳떳해야 추진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좀 부족할 판에 이 국방장관으로서 치명적인 이 탈영 논란까지 휘말려 있다는 것은 저는 정상적으로 저는 장관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안 장관께서 계속 계신 게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네.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뭐 군대는 뭐 갔다 올 수도 안 갔다 올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대통령이 군을 안 갔다 오셨어요. 자 그리고 전임 김민석 전 총리도 군을 안 갔다 왔고 이번에 뭐 이제 한 장관은 당연히 여성이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왔죠. 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뭐 방위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또 이건 탈영 논란이 있고. 근데 지금 이 정부가 하려는 게 정말 우리 군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져왔던 이 근본 체계를 일단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전시작전권 문제라든지, 상군 통합이라든지. 그래, 그러려면 좀 국민들이 불안해한 게 좀 군을 그래도 잘 알고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추진하면 아,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할 경우에 나중에 뭐 누가 책임 문제 하기 전에 안보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그냥 다 당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걱정들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 내부적으로도 문제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12.3 계엄 관련해서 관련된 장성, 장교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사법적인 조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조사도 받고 지금 또 2차 특검하면서 과거에는 영웅처럼 됐던 분이 그러니까 훈장까지 준 사람도 지금 사람이 지금 또 처벌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리를 못 채워서 대리가 역할을 하는 데가 많아서
지금 사실 군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그런 군을 이끌고 있는 최고 수뇌인 국방장관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군이 도대체 군에 있는 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사실 군이라는 조직은 뭐 우리 유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사실 군을 취재하셨고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기잖아요. 네. 사기가 떨어진 군은 오늘 뭐 우리 월드컵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선수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그냥 싸울 의욕이 없다든지 서로 그냥 뭐 이 팀워크가 안 된다 이러면 이거는 뭐 아무리 스타들이 있어도 지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보면서 정말 우리 군이 사기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또 이런 문제까지 비롯되니까 좀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사기와 이제 명예로 사는 게 이제 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물론 이제 안 장관님은 이제 그 유니폼 군 출신은 아니 민간인 출신이시죠. 근데 과거에 미국에서 보면 해군 참모총장 하셨던 분이 베트남전에서 뭐 실제 전투에 참가하긴 했는데 휘장을 전투휘장 받은 게 진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선장에 갔다고 했는데 가지 않았다 뭐 이게 좀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결국 그분이 자기 명예를 지킨다고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이라는 게 사실 특히 군수내부는 명예를 사실 굉장히 이제 중시해야 되는 이러한 자리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이라는 게 참 명예와 애국심과 용기로 먹고 사는 집단이고 그런 어떤 군을 우리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데 그 군을 지휘하고 하는 최고의 수장이 저렇게 지금 탈영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지금 벌써 몇 주째 논쟁을 벌이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거 명백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어떤 군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불안해 하십니다. 지금이라 저는 빨리 안 장관이 떳떳하게 나 이런 게 있다. 근데 국민들 이해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뭐 오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 오해 다 이해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빨리 공개하셔서 좀 더 이 신뢰성을 갖고 장관직을 수행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